시작부터 최근까지의 계보를 한번 쫙 읊어드릴 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었다. 누드 화보를 찍었던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특집이에요, 오빠? 벗으면 특집입니다. 우리 오빠 맨날 특집이네. 우리 오빠 맨날 특집이네. 이것 때문에 안 본다니까. 아 진짜. 다시 집중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MBC 시트콤 새 친구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역할로 출연했던 정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세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세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신났다, 신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약간 올라와요. 셀프 특집 방송입니다. 첫 번째 인물, 우리나라 누드 화보의 산 역사, 산 증인, 플레이보이의 최초로 대한민국 여성이 표지 모델에 발탁이 됐습니다. 표지요? 메인? 우와, 예뻐요? 섹시하죠? 오빠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아니 뭐 어차피 저만 그런 거고 그때는 뭐 자타 공인 인정을 했던 분인데 엄청 쇼킹했겠다. 장난 아니었죠. 바로 이승희 씨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 이승희 씨가 골반 쪽에 나비 문신이 있어요. 오, 옛날에 타투면 더 약간 그치, 유니크할 때네? 완전히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보고 이럴 때인데 트레이드 마크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노랑 나비라고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잖아. 토끼. 근데 거기에 한국인이 등장을 한 거죠. 이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유행처럼 됐겠네요, 그럼 플레이보이 잡지도? 한국에. 원래 샀는데 이제 이승희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 거죠. 원래 샀는데? 집에 항상 있거든요. 원래 샀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잡지가 펜트하우스가 있었고요. 플레이보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핫윈드라고. 핫윈드? 네. 버스 가판대에 파는 것들이 있어요. 넌 거의 모를 거야. 처음 들어봐요. 기존 책방과는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왔는데 보통 책들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인데 핫윈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중간에 찢어가요. 그래서 핫윈드부터 위에 비닐랩이 씌워졌습니다. 아, 뭐 찢어가게? 핫윈드까지는 내가 좀 비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썬데이 서울을 구입했습니다. 들어봤어. 질 자체가 완전 싸구려 재질이거든. 그 이제 목욕탕 같은 데 아저씨들이 비치해놔요. 보다 보면 중간에 막 찢어갔어. 뒤로 가잖아요? 저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아, 싫어. 아니야, 몰라요. 왜? 왜 붙어있지? 붙어서 나왔나 봐요. 그런가 봐. 이런 계보들을 이용했는데 플레이보이에 대한민국 여성이 나왔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이승희 씨가 일주일에 일정을 잡고 대한민국 방문을 했는데 재미교포 분이시거든요. 아. 그때 공항에 나온 취재진만 200명. 오, 그 당시. 그 당시 사인을 받기 위한 줄이 3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소화해야 될 스케줄이 뭐냐면 지상파, 케이블, CF, 영화 계약 요걸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와, 알차다. 완전 알차죠? 일주일에 벌어들인 수익이 5억이 넘는답니다. 와씨. 맥심 찍어야 되나? 그렇지, 요즘은 맥심이지. 야, 무슨 뭐 누드 화보를 찍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였어요. 와, 쩐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1세대고 2세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MBC 시트콤 새 친구라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MBC에서 송창희 PD가 성인 시트콤 느낌으로 만들었던 게 요 시트콤이에요. 정량이라는 사람은 정웅인 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거든?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네. 환자분이요? 네. 오세요. 이게 끝이야. 60분짜리, 70분짜리 이게 끝이야.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어. 갑자기 정량이 존나 뜨는 거야. 몸이 되게 슬림해. 완전 글래머입니다. 그때 당시 정량이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인데 간호사복을 입었는데 와, 누가 봐도 볼륨감이 딱딱 티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누드 화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와, 막 뜨기 시작해서 막 이제 막 화제가 될 때 그때 딱 찍은 거네. 완전 정점을 찍은 거지. 이틀 만에 방문객 수가 200만 명이 넘고요. 그 당시 200만 그때 명이면 당시 더 200만.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틀 만에 200만이면 하루 조회수가 100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무 조회수라고 얘기했나요? 유튜브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멤버십이 45만 명. 괜찮아. 동접자 수 1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때 당시 이 화보를 보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동시 접속자면은 인터넷도 하신 건가? 잡지랑 같이? 아, 정양은 그 IT를 새롭게 연 누드 화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인터넷계의 선구자네, 그럼. 그쵸. 그때부터 이제 직박구리 채널 생기면서 그런 폴더가 난무하기 시작했죠. 직박구리. 올빼미. 직박구리. 이런 거를 만들었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폴더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양이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도 화보로 왔다가 이제 IT 쪽으로 딱 뛰었으니까 엄청난 큰일을 하신 거죠. 나 근데 웃긴 게 새 폴더 치면 지가 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아예? 까치 뭐 이런 거. 오, 이상한 거 돼 있어요. 세 종류더라?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부엉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면 깔려 있잖아. 에? 깔려 있지 않나요? 기본 폴더가? 뭐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때 당시에 정양 옆에 다른 간호사가 있었거든. 박은혜라는 사람인데 그 간호사가 훨씬 더 글래머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량이 얘가 떴어. 정량이 제대로 뜬 거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직속 선배님입니다. 아. 개그우먼이에요. 우와. 개그우먼 중에서도 드라마 쪽으로 먼저 빠져가지고 자리를 잡아놨는데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아쉽다 그랬어. 정양이 완전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이승희 씨 못지않은 수익을 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럽다. 그 다음 시대에 아마 이분은 알 것 같은데 미스 코리아 출신이거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스 코리아는 진짜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뭐 연예인 쪽으로 바로 많이 이렇게 아, 수상자들 그치. 데뷔하고 그랬죠? 1994년에 미스 코리아 진도 아니고 미로 데뷔를 했고 진선미. 세 번째죠. 성현아 씨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 조금 그래도 키 크신 분? 잘못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몰라. 이 모양이 약간 좀 다른 모양이었는데 네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 것 그래서 같고 기사나 이런 이 매체에서 계속 보긴 봤나 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한참 상승 주가를 달리다가 약을 복용해서 약? 잠자는 약? 아니 많이 자는 약 아니 노딱이라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복용했다가 걸려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잠정 연예계를 이제 은퇴를 합니다. 본인은 안 했다고 우겼어요 끝까지. 아 본인은 안 했다? 친구들이 했고 나는 안 했다. 인정은 그래갖고 하지 진도를 않았어? 받은 거야.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뭐 걸로 화제돼서 내가 봐가지고 기억에 남는구나 이름이. 그치 이게 많이 거론이 됐던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예인이란 직업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배우가 맞아. 저렇게 했다?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 화보집을 공개합니다. 몸을 관리하신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데 빵 뜹니다 다시. 아 그거 딱 하자마자 대박 터진 거예요? 초대박. 정량이 이틀 만에 방문자 수가 200만이라 그랬죠. 성현아 씨는 하루 만에 800만입니다. 우와 너무 차이 난다. 4배. 처음으로 서버가 다운됐어요. 우와. 그 정도로 핫했던 인물이야. 이 누드화보를 딱 보면서 와 역시 성현아. 역시 완전 제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 나이 때나 위로 이렇게 좀 차이 나시는 분들은 성현아 씨 하면 굉장히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홍상수 감독 또 이분도 이슈가 있으신 분이래요. 핫하지. 연출하셨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오 이름 기억나. 거기에 또 약간 스윗앤 배드신이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남자들의 이제 남심을 저격하는 여배우로 쫙 갔죠. 와 궁금하다. 촬영 끝나고 검색해봐야지. 런닝 개런티를 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뭐만 하면 5억이야? 와. 2000년도 초반에 5억이면요 물가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배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렇게 자기가 도전하고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이 드는 이유가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분은 영화로 좀 유명했는데 이 영화 모르겠죠? 1997년도에 투캅스 3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이름은 알지 투캅스. 뭐 알아? 이름만. 여기에 여주인공을 담당했던 권민중 씨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모르는 거야. 걸렸당. 투캅스는 그때 당시 워낙 흥행했던 대한민국 영화였고 박중훈 씨랑 안성기 씨가 나왔잖아. 권민중 씨가 3부에 나왔는데 원래 투캅스 1, 2는 지수원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핫했었거든. 1, 2의 영향력을 입어서 3의 권민중 씨가 나온 거지. 미스코리아 출신이거든요. 2003년도에 누드 화보를 발매를 합니다. 5억도? 3억이에요.
근데 뒤에 러닝 게러티가 25%가 따로 붙어요. 1번에서 이 화보를 공개를 했는데 2부의 욕망이라는 이름 잘 지었어. 2부 뭔가 신비로워. 벌써 욕망이잖아. 금지된 뭔가. 아 2부도 그런데 욕망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욕망이야 지금. 욕망. 권민중 씨의 화보가 왜 이렇게 센세이션이 됐냐면 어떤 연예인보다 아름답고 파격적으로 찍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건 아니면은. 회사 측에서. 아.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으로 찍었겠어. 아. 말이 파격이지. 자극적으로 가겠다. 단단히 준비해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권민중 폴더가 따로 생길 수 있겠죠. 이거 다운받는데 300원, 1000원씩 하는데 해킹해가지고 무료 다운을 받으니까 수익이 안 나잖아. 굉장히 유명한 보안 전문가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국 네티즌한테 털렸어요. 근데 그때 해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금액이 38억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남자들한테는 화이트 해커네. 언제 화이트죠? 300원, 500원, 1000원짜리를 다운을 받아서 38억을 먹을 정도면 진짜 몇 명이 보는 거야. 이 돈으로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요. 본인도 아파트 이사를 가고 이승희 씨, 정량, 성현아를 넘어서 아예 여기서 탑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가 알만한 사람. 누구지? 아, 모르려나? 왜 말해봐봐. 이분은 누구냐면 다리가 예쁜 여자인의 거의 원탑입니다. 다리? 이혜영 씨 아세요? 알아요. 너 혹시 저기 이상민 전 부인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뭐지 탁재훈님 거기 나왔지. 유튜브에 거기에서 아직도 다리가 예쁘네요. 그래서 그 멘트를 한 거구나. 이혜영 씨도 이 누드 화보를 찍으셨거든. 윤현숙 씨랑 코코라는 걸그룹을 만들어서 코코? 이름이 코코였어. 활동을 하다가 이상민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로스앤젤레스에서 2003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신체 개봉을 했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였냐면 올루드였습니다. 우와 화끈한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상민 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명품 회사랑 음반사가 같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도 초대박이 났습니다. 누드 화보 수익 중에서 지금까지도 아마 2위의 자리를 하고 있을걸요. 와 되게 옛날인데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 함소원 씨입니다. 그분은 최근까지도 활동했었잖아요. 그치. 이 함소원 씨가 색즉시공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색즉시공이 2002년도가 그런데 2003년도에 공개를 했는데 왜 유명해졌냐면 헤어 누드라 그러죠. 무슨 누드? 헤어 누드. 이 헤어 말고요. 여기 헤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가지고 공방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파격적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세미 헤어 누드로 나왔거든요. 그 전에 이혜영 씨도 올루드라며요. 올 누드인데 포즈나 이런 게 좀 덜 셌던 건데 좀 가리게 이렇게? 함소원 씨는 아예 그냥 대놓고 딱 찍은 거예요. 오 대박. 1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와 몸매를 엄청 많이 보셨네. 난 그렇게까지 솔직히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나도 봤는데 10억을 벌게 해줬다고? 와. 그럼 다운을 얼마나 받는 거야 지금? 아니 보통 솔직히 이런 건 안 질리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다운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자기가 다운받은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나 3,000원 주고 함수원 거 다운받았잖아. 얘기하기가 창피한 거야. 함수원 거를 보고 싶잖아. 얘도 또 지가 얘기하는 거 지도 다운받는 거야 이렇게. 공유를 안 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근데 누드 화보 찍은 사람 중에서 최근에 개그우먼도 있습니다. 안영미. 진짜요? 자료하면 띄워줄게. 안영미 올루드야. 이번이 두 번째야. 두 번째예요? 나도 놀랐네. 그 다음부터는 섹시 화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던 개인적인 순위는 배드신에 이어서 섹시 화보 1위는 ETMC가 아닌가. 기가 막힙니다. 표정 봐. 여배우 중에 김정민 씨라고 있습니다. 청순해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팬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섹시업으로 찍은 거야. 더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돈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돈 벌어오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저기 뭔가 저기. 나한테 돈 벌어오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잖아 방금.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누구는 누드화보를 찍어서 돈을 벌었는데 반대로 잘못된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거 돈도 안 되고 이미지만. 가장 잘못되신 분은 누구냐면 이승현 씨입니다. 왜 그분은 어떻게 잘못했어요? 화보를 찍었었는데 배경 자체가 일본 쪽으로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요. 알죠? 그거는 공개도 안 되고 그냥 파기시켰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안 좋아졌어요. 맞다. 옛날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아마 얘기했던 모든 걸 보신 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 곧 원래 섹시 화보가요 군부대가 매출이 1등이에요. 그리고 거기 교도소. 교도소랑 군부대로 먹고 사는 거고 서점은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걸로 그냥 넣는 거래요. 깔아놓는 거고 서점 이익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그래 네가 오늘 내가 왜 아는 척을 안 하나 했어. 올로출 1억 갑니까? 스타킹이나 팔래요. 안전하고 소소하고. 이거 더 많이 벌 것 같은데?